시간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6일 목요일 밤 11시 42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이뉴스 이영주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예. 요즘 뭐 논문 쓰시느라고 피곤하신가 봐요. 많이 축축해지셨네요. 오늘 그래도 메이크업 쬐끔 하고, 예, 그런 건데, 네, 그런가요? 네. 어떻게 뭐 한 주 동안 뭐 어떻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네, 이래저래 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주제는 뭐입니까?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미국에서 전무후무하게, 네.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요즘 외신에 아주 뭐 유명으로. 네, 그렇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죠.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전무후무하게,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게 기소가 됐는데요. 3월 30일에 이제 기소가 됐고, 혐의는 뭐냐면은 성인물 배우랑 이제 성관계를 했다, 혼외 정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인물 배우가 스토미 데니얼스고, 본명은 이제 스테파니 클리퍼드라고 하는데요. 45세예요. 한국 나이로 치면. 그래서 이 여성이 2006년 미국의 네바다주의 한 호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에 대선에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이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게 2016년 10월에 이제 그 변호사의 돈으로 데니얼스에게 입막음용 돈을 13만 달러를 이렇게 전달하라고 지시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변호사가 쓴 돈이 트럼프의 회사의 공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법인자금을.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기업도 많고 그다음에 건물도 많잖아요. 되게 부자로 알고 있죠. 그래서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을 통해서 코언에게 이제 13만 달러를 나중에 이제 채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 내부 문건에는 법률 자문 비용이라고 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업의 문서 조작이 되고요. 이것은 뉴욕주의 이제 범법행위가 됩니다. 뉴욕주에서 기업 문서 조작은 경범죄예요. 또 하나는 이제 혼외 정사를 했으니까 성매매가 되잖아요. 돈까지 줬으니까. 그래서 뉴욕주에서 성매매는 또 경범죄가 됩니다. 뉴욕주의 형법 제3부 M편 제230장에서 성매매 조항을 두고 있는데 금전을 대가로 타인과 성행위를 하거나 성행위할 것을 동의 또는 제안하는 자는 성매매의 죄를 진다. 성매매는 제2형 경범죄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량별로 이렇게 등급을 보면은 제2형의 경범죄가 되는데요.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기업 문서를 조작을 했고 성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경범죄가 2개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선거 자금 수수에 해당이 된다면 이거는 또 다른 중범죄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욕주에서 불법 선거자금 수수가 형량이 최대가 4년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 여성 배우 있잖아요. 그 여성 배우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권력을 가진 자도 법망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검찰에 이제 기소가 되면서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석을 하면서는 이제 또 양 방향으로 갈리는 겁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이것이 정치적인 그 학대다, 뭐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민주당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기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의 경우에 봤더니 대한민국은 뭐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연히 이제 구속까지 됐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좀 자살로 이제 생을 마감하시긴 했지만 이제 뇌물수수에 이제 연루가 되기도 했고요. 가족이. 그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제 모든 아들이 이제 비리에 좀 연루가 됐었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도 경제 위기로 검찰에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도 구속도 됐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은 1심이긴 하지만 전 대통령이죠. 비록 이제 1심이긴 하지만 사형 선고까지 이제 받은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네. 하여튼 뭐 미국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트럼프 2024년이죠. 기소권 때문에 오히려 더 역풍이 불어서 트럼프 선거운동이 자동으로 더 그래서 인기가 그죠? 지지도가 더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이게 지지도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돈도 많고 또 이슈도 많은 아주 네.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취재를 하면서 좀 느꼈던 바는 그 여성 배우 있잖아요. 그 여성 배우가 이제 돈을 받긴 받은 거잖아요. 앞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1억 얼마라고 하던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근데 이건 이제 무마용으로 받은 거죠. 아니 근데 그 여성이 지금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사실상 혼외 정사면은 그 여성도 잘못을 한 게 맞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잘못을 했는데 그게 막 이렇게 정의의 사도처럼 이제 뭐 트럼프를 이제 뭐 못 건드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돈을 받으면서 자존심이 상당히 상했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그 트럼프가 보니까 이제 이거는 사생활이긴 한데 지금 세 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77년이 첫 번째 결혼이었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하면서 이혼과 결혼을 이제 반복하는 그런 양태를 보였고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공화당 소속이긴 한데 민주당과 공화당을 또 오락가락하는 그런 이제 행보를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정치적인 어떤 신념에 따라서 정치를 하시는 건가라는 그런 좀 의구심이 들게 하는 그런 행보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뭐 이번에 대선 때 또 출마한다니까 바이든이 좀 인기가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자동으로 이렇게 인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뭐 아무래도 어떻게 결론이 될지 결과가 나올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또 정치나 안보 상황이 많이 왔다 갔다 음, 하니까요. 그쵸. 마냥 웃으면서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아, 그래요? 이렇게. 음, 트럼프가 또 이제 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또 뭐 여러 가지 대외 관계가 또 변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바이든은 민주당이긴 한데 그 성향이 약간 유한 스타일인지 그러니까 뭐 그래서 대북 관계나 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강하게 좀 입장 스탠스를 유구하는 바이든 그런 입장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우크라이나 쪽을 지지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그쵸. 네. 그리고 대북 관계에서도 오히려 더 트럼프가 공화당인데도 북한과 관계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뭐 처음에는 막 좀 싸우다가 나중에는 뭐 만나고 뭐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네. 대통령이 그래서 뭐 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소된 거는 굉장히 트럼프한테 유리하다. 오히려 기소를 안 했어야 되는데 기소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도와준 꼴이 됐다는 여러 분석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괜히 그러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찌그러질 사람인데 기소해서 이슈를 만들어줄 바람에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아니 그거는 모르죠. 누가 마케팅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에는 준비할 게 없죠. 기소가 돼서 근데 5년 동안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조사를 해왔는데 5년 만에 결과물인데 그게 그러니까 보니까 그 지금 지금 기소한 시점도 참 애매해요. 왜 5년 했으면 미리 하지? 근데 대선 앞두고 있죠. 지검장이 민주당이에요. 기소한 지검장이 민주당이고 아니 뉴욕주 자체가 민주당 그 유권자들도 민주당 성향이잖아요. 아, 그래요? 뉴욕주 자체가 어, LA하고 뉴욕 뭐 도심 지역은 다 민주당 텃밭이니까. 아,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기소를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미국은 또 뭐 배심원 또 판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은 처벌을 안 받나요? 그 여성도 여성도 처벌 받을 수도 있겠죠. 예. 미국 법은 모르겠지만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 받은 거는 돈 받고 입막음해서 입막음 한 거는 일단 뭐 불법이잖아요. 경범죄니까 뭐 벌금 얼마 내고 말 것 같긴 한데 여성 같은 하여튼 경우에는 그 여자분도 뭔가 유명세 쪽에서는 득을 본 거죠. 이분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배우시니까. 유명한 거에 낫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랑 관련해서 놀라웠던 게 어떻게 처음으로 기소가 됐지라는 게 되게 놀라웠거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줄줄이 아주 그냥 여러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나서 조용하면 이상할 정도로 아주 많은 대통령이 기소가 됐는데, 미국 미국은,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 보복이다 해갖고 정치 보복일 수 있다 해서 그 관행적으로 뭐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에서 기소 안 하는 그 전통을 뭐한 2몇 년 동안 대통령부터 유지를 하고 아, 있었어. 그래요? 여섯 뭐 대통령부터 네네. 뭐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관행이 이번에 이제 깨진 거죠. 관행이 그래서 없다. 관행이라는 게 한번 깨지면 다음에는 다음 대통령이 또 관행이 또 기소하는 게 관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럴 수도 있죠. 네. 처음이 이제 그 무너지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중환제, 병환제 이렇게 이제 그 죄질을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병환제에 다 들어가 있는데 중환제 같은 경우에는 뭐 마약 뭐 이런 거 그런 거 중환제 이런 거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데 그 외에 경환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게 인신구속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음, 계속 음. 이렇게 다루는데 경범죄라기보다 아무래도 경한죄라는 거예요. 경범죄, 경한죄, 중재 경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어쨌든 워딩은 경범죄라고 하기는 그 하더라고요. 네. 경한죄가 아마 성매매나 이런 거는 경한죄. 어떤 주는 성매매를 또 합법화하는 데도 있고. 그 대부분 미국은 성매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처벌을 하진 않죠. 일부 특정 뭐 기독교 이렇게 좀 성향이 강한 주 빼고는 대다수 주가 제가 알기로는 성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경한대로 치거나 아예 뭐 합법화시키는. 그렇죠. 마약도 그렇잖아요. 뭐 마리화나 이런 게 합법인 주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일부 경우에는. 주는 이제 동아주 같은 거는 이제 합법인데 네네. 대다수 주가 합법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일부 주만, 일부 주만. 예, 소수만. 음. 그래서 일단 뭐 이게 아주 많은 이슈를 끌었고,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면 뭐 이 또한 하나의 그런 계기로서 해프닝처럼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 검찰에서 기소해서 조사했으면 신속하게 끝났을 겁니다. 그죠? 어떻게요? 네? 어떻게? 신속하게 구형 뭐한 몇십 년 때려갖고 신속하게 끝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검찰이 수사 능력이 엄청 탁월하잖아요. 아, 네. 저 검찰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그냥 미국 아작이 검찰이 나네요. 약간 대표님한테 아작이 능력이 나는데요, 아주. 미국 검찰이 능력이 없네. 5년을 수사를 어떻게? 5년 기다린 거 아니에요? 기다린 거? 5년 기다렸다가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나라 검찰 같으면 몇 개월이면 끝나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아주. 미국 그러니 로스쿨 학생들 미국 가서 정말. 배울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한테 와서 배워야 되겠네요. 와, 셉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네. 주제. 네, 두 번째 주제는요, 이제 독도 문제입니다. 독도가 누구네 땅이냐라는 거죠. 당연히 독도 우리나라 땅이죠. 확실한가요? 그럼 확실하게 우리나라 땅이죠. 그런데 그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인공지능 챗 GPT는 얘가 네.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오락가락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한글로 물어보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국토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요. 그 다음에 일어로 물어보면 독도는 일본 영토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독도는 논쟁 중인 영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요. 그 다음에 챗GPT가 사회생활 잘하네. 그러니까요. 영어로 네. 물어보면 영어로 진짜 물어보 지능이 높네요. 영어로 물으면 어떻게 네, 대답해요? 다케시마로도 알려진 독도는 일본 동해에 있는 섬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의 대상입니다. 한국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네네네. 그러니까 영어로 얘가 물으면 되게 중립적으로 대답하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챗 GPT가 어느 나라 국적의 이제 인공지능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중요한데 미국 국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 그러니까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소인데요. 이제 얘가 주인이 되니까
대답이 이렇게 아주 명확하지가 않고 오락가락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교부 미국의 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10% 정도가 아마 미국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반대로 유추를 해보면 이게 미국이나 소구서에서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독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라고 영어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많이 알려야 되는데 그 활동이 일본보다 대한민국이 많지 않다라고 분석하는 견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한국어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한국 이게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포털이나 이런 거를 다 구글을 쓰는 걸 알고 있어요. 전 세계가 일본도 야구나 뭐 구글 뭐 쓰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토종 포털을 쓰잖아요. 토종 포털. 네이버 다음. 네이버 다음. 네. 그러면 이제 한글로만 계속 올라가니까 사실 한국 안에서는 뭐 불편한 게 없지만 외국인들이 접근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가 단절돼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음, 국내에서. 그렇죠. 그, 그래서 우리도 그 구글이나 이런 거 해외 공용 널리 퍼져 있는 포털에서 많이 글을 올리는 게 외국어로 네.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 외교부에 좀 들어가 봤어요. 외교부에서 이제 독도 관련해서 대한민국 외교부가 밝히고 있는 거는 일단은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세종실록 지리지 뭐 이렇게 해서 노래도 있는데 네, 이게 그렇죠. 네. 1454년 이 문헌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번역문입니다.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해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의 우산국 또는 울릉도로 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145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년에다가 한 7세기? 대략 한 네. 7세기 정도 전에 이미 세종실록에 적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1531년에 신증 동국 여지 승람에도 나와 있고요. 뭐 1770년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본인이 독도가 우리 땅 이제 대한민국 땅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문헌도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우기고 있는지 독도가 정말 탐이 나는 건지 러일 전쟁 직후에 네? 임자 없는 땅이라고? 그러면서 바로 식민지로 넘어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그렇게 여유권이나 장애권을 주장하는 거죠. 아니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아무리 우기고 싶어도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 있는 고구려 땅은 그러면 우리 땅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힘이 있으면 네. 주장할 수 있죠. 우리 땅이다. 네, 발해까지 해가지고 하나 우리 땅이다. 네, 다 우리 주장할 수 있죠. 땅이다. 근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되고 있잖아요. 중국이 고구려가 뭐 본인의 뭐 역사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격과 약간 맥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내 생각에는 힘의 무대죠. 외교는 이제 힘의 야국 방식의 힘의 논리를 동하는 거니까 중국과 일본보다 우리가 약한 거죠. 우리 편을 들어주는 나라도 적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그리고 동해면은 그냥 동해지 일본 동해라고 하는 거는 이건 해석 자체가 일본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니까 일본의 동해면 동쪽 바다다 이런. 대한민국 동해가 맞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일본은 서해잖아요. 서해죠. 예. 그러니까 해석 자체도 이게 올바르지가 않고 그러니까 챗 GPT가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채찌피티 뭐 말이 많아서 한 몇 번 해봤는데 애매모호하게 답을 하거나 아니면 중립적인 답을 하거나 그러니까 기대했던 그런 만큼 샤프하게 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오답률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점쟁이들이 하듯이 말을 해요. 여름에 물 조심해 뭐 이런 거요. 예,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렇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저렇게 보면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또 맞을 수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되나 답을 하긴 하는데 점쟁이처럼 말하는.
점쟁이도 디스하시는 건가요? 그 챗 GPT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 이러면서. 그런데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인공지능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뭐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무인 자동차 이렇게 개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에 이제 빈틈들이 있잖아요. 기계는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절대. AI도 이제 인공지능이니까 사람이 만든 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틈들을 메우는데 그 제3세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나 이제 예, 예. 요쪽에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요쪽에 좀 이렇게 저임금의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뭐 1달러도 채 안 예. 되거나 간신히 넘거나 이제 그런 아주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아주 긴 시간 그 노동을 하면서 뭐 길을 만들어 간다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식별하는 그런 작업들을 손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의 노력들, 그런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이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결국에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뭐 우리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영화나 공상학 영화나 뭐 이거 인공지능이 무슨 나중에 사람보다 똑똑해져서 사람을 공격해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멸종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려지잖아요. 대부분 암울하게. 네네. 합수가 그런 레퍼토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변수가 있잖아요. 변수. 변수. 예. 내가 내 마음을 다 모르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인공지능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야 되죠. 네. 아니 사람이라는 거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내가 지금 1초 전에 생각했던 거 1초 뒤에 생각해서 마음을 바꿔먹을 수도 있는 건데 순간에 따라서 어떻게. 근데 그 이유를 왜 그런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리즘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개발하냐. X가 많은데. X가 딱 하나라고 하면은 거기다 대입을 해서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뭐 될 것이다, 경우의 수를 뭐 만가지해서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 짜면 되겠지만은 그거를 초월하는 또 이상한 뭐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설명해서 네. 그러면은 모든 인간의 행동은 결국 봤더니 장기적으로 봤더니 알고리즘이 있더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뭔가 처음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더라. 이게 또 풀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네. 믿는데 뭐 그거를 어떻게 뭐라고 답을 내려서 하기에는 난 내 생각에는 인간의 뇌를 알고리즘으로 구성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뭐 모르겠어요. 뭐 1000년 뒤에 우리 인류가 안 멸망하고 과학기술 그대로 간다고 하면 1000년 뒤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1000년 뒤에 인간은 또 더 똑똑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인공지능은 항상 뒤를 따라오는 거지 미래를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만드는 거니까 인간이 인간을 앞서갈 수 없듯이 오.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오. 근데 그래서 항상 인공지능은 뒤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 뒤에 생각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난 따라올 수 없다. 논리적으로. 근데 플러스 대표님 말씀도 아주 높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플러스 저는 인간의 감정이 왜 우리 몸이 건조하게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정해놓은 틀대로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하고 저럴 땐 저렇게 행동하고 이게 사회 통념화가 되면서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 변수들 그 돌발 상황들을 이렇게 통제하지 않을까? 스스로 통제하는 그런 단선화된 사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벌써 이제 그게 뭐 인공지능 얘기를 해서 종교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어요. 인간은 종교적으로 보면 답 나와 있지 않나요? 답이 나와 있어요? 네.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상, 불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상, 그 다음에 뭐 무슨 이슬람에서 바라보는 인간상, 오만 종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상 다 그 종교를 합산해 보면 결국 인간은 뭐다라는 게 몇 가지로 딱 분류가 돼요. 뭐다. 아,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종교라는 게 다 비슷하니까. 음, 종교가 나쁜 일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별로 없죠. 네. 그리고 철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스 로마 철학이나 옛날 철학을 봤어도 인간은 무엇인가 했을 때 뭐 인간은 뭐다. 철학자 되는데
대부분 보면 다 종교적인 얘기가 일맥상통해요. 뭐 음, 테두리 안에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는 그런 테두리 놓고 보면 되게 단순해, 결론적으로. 근데 그래서 크게 뭐 제가 생각해 저도 이런 걸 많이 생각해봤는데 크게 인간을 뭐 한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단위로 컨트롤할 때는 쉬워. 그렇죠?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고 독일 몇백만 명을 집단 세뇌 비슷하게 해갖고 딱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이 일으켰잖아. 유대인들 학살하고. 그렇죠? 다른 뭐 중국에서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고 뭐 캄보디아 폴포트, 베트남 다 이렇잖아요. 그렇죠? 이념적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를 사람을 그게 뭐 뭐라 해야 되나 세뇌라고 해야 되나 뭐 아니면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쉬워. 근데 개별적으로 개개인적으로 딱 놓고 개인 대 개인으로 뭐 아니면 개인 대 몇 명 대표면은 참 변수가 엄청나서 통제가 안 돼요. 왜냐면 친구들도 3명이 가 어딜 놀러 간다고 쳐봐요. 다 친한 친구들이 놀러 가는데도 서로 싸우잖아요. 의견이 그죠? 맞잖아. 나는 예, 이거 예. 가자, 나는 이쪽 가자, 나는 저기 간다.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양가적인 게 있기 때문에 큰 게 뭐 몇백만 명이나 전체적으로 흐름이나 경향이나 유행을 보면은 인공지능이 예측하는 게 맞을 수 있지만 나 개인의 특성으로 개인 대 개인 저 사람이 범죄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제가 공부를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아니면 제가 언제 죽을 것 같아 뭐 제가 뭐 할 것 같아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건 다 틀리지. 네. 제가 인공지능이 너 1시간 뒤에 밥 먹을 거래. 나 그럼 2시간 뒤에 먹어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사람은. 그럼 틀리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 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 불가능이잖아요. 네. 음,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점 똑똑해지면 사람이 개성이 강해지고 또 개인화되고 또 자기 주관적이 된다, 주체적이 된다. 이게 맞는다고 하면 인공지능은 점점 맞추기 어려운 거고. 근데 거꾸로 저번에 얘기했지만 현대인은 문명보다는 되게 태보해, 지적인 게. 학력이 높은 걸 떠나서 그쵸. 생각하는 힘이나 이런 게 굉장히 태보해. 그래서 유명한 철학가나 유명한 종교가나 유명한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옛날에 나왔던 사람들이 현재는 없어요. 현재 누가 음, 있어요? 현재 역사적으로 할 수 있는 누가 있냐고. 1950, 60년대 이후에. 60년대 이후에요. 말하는 사람이 뭐 유발 하라리니 뭐 무슨 누구니 뭐 하는데 아, 마이클 그것도 샌델. 그 마이클 샌델도 그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지금 무엇인가? 읽어봤어요? 네. 읽어봤어요? 아, 당연히 읽어봤죠. 원서까지는 안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이? 나는 그 몇 페이지 일단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아, 진짜요? 저 무슨 말 너무, 써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렵게 아, 써놨어? 정말요? 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걸 무슨 말인지 딱 와닿지가 않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냥 본론을 얘기를 안 하고 막 결론을 얘기를 안 하고 주변 것만 계속 얘기하고 그 사람이 이제 공리주의 철학에 기반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차용해 온 거지 자기가 독창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막 나열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정의란 무엇인가의 정의에 우리가 굉장히 한국 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된 거지 외국 나가면 또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똑똑하지만 아, 그래요? 그 사람이 28살에, 우리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만큼 그렇게 센세이셔널하게 인정해 주지는 않죠. 마이클 샌들 뭐 명강의로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네네네. 강의를 들려온 사람들이 많지만 네. 그만큼 하는 교수들은 미국에 너무 많거든요. 아, 그보다 더 많다고요? 잘하는 교수도 많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 명강의 하는 교수들도 많고 음, 근데 그 마이클 샌델이 뭐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그 전에 유명한 철학자들 근대 철학자들만큼 뛰어나게 뭔가 창조했다? 창조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부하고 연구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면 이제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가 가는데 사실 뭐 누가 창조를 다 해요. 다 그냥 모방이지. 거의 다 모방이죠. 아니 모방을 통해서 창조를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뭐 마이클 샌델의 뭐가 있어요? 뭐 마이클 샌델은 무슨 파다 뭐 이게 없잖아요. 뭐예요? 그냥 책 하나 썼다 뺏게 더 있냐고. 어, 제가 샌들한테 너무 죄송하네요. 갑자기 막 그런 얘기했다. 이게 설마 하여튼 뭐 미국 사람이 보진 내가 않겠지만, 그 사람을 뭐라고 평가할 지적 수준이나 입장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 그렇다 이거죠. 제 생각 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명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봤을 때 그냥 외교력을 키우는 것밖에 없는 건가요? 힘을 키우는 첫 것밖에? 번째 국력을 키워야 되고, 두 번째는 뭐 이런 건 좀 이게 대응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뭐 저는 지금 오히려 더 이렇게 그냥 뭐 거기에 반응 안 하는, 국가적으로는 반응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봐요. 반응을 안 한다고요? 민간에서는 이제 반응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민간 개인들은, 네네. 민간 단체나 개인들은 반응해야 된다고 보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뭐, 왜,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우리 땅인데, 뭐, 왜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 내 집인데 이게 내 집이야 얘기하는 거 웃기잖아. 정부 차원에서는 그냥 나 이대로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차원에서는 활발하게, 우리 뭐,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외국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항상 강조를 하고, 이렇게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일본도 너무 웃긴 게, 일본도 분명히 그렇게 우기면서도 분명히 알 텐데, 그렇게 우기는 게, 그게 그래서 이제, 약간, 왜냐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입장에 생각하는 거잖아. 우리는 우리나라 국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이 되는 쪽에서 생각하는 거고, 일본은 일본이 자기네 이익이 되는 쪽에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고, 중국은 중국이 이익 되는 쪽에 생각하는 거고, 미국은 미국이 이익 되는 쪽에 아, 생각하는 예, 거지. 그거는 맞죠. 그건 네. 그걸 맞는데, 한쪽에 뭐가 국제사회에서 정의가 있어갖고, 야, 이거는 뭐, 마이클 샌델의 의견에 따라갖고, 독도는 한국 땅이 맞아요. 일본은 우리 마이클 샌델의 정의를 읽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하질 않는다, 국제관계는. 그래서 힘없으면 밟히는 거고, 힘 있으면 먹는 거고. 그걸 그 본질이 되게 야만적이고,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참 운명적이지 않더라도 그 본질을 이해를 하고 일본을 바라봐야 돼. 그냥 우리 시각에서 감정적으로, 야, 일본 니네 나쁜 놈들이야. 왜 우리 땅을 주장을 해?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아, 우리가 약한 거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힘을 길러야 되고, 지금 일본은 자기들이, 우리 만만하게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덤비는구나, 건드려 보는구나. 이걸 본질적으로 그걸 알고선 대응을 해야지, 그냥 감정적으로, 야,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뭐, 현대사회에는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2023년에는. 아니, 그러니까 감정적이 아니라 거기에도 그렇게 우기면서도 본인들은 알 거 아니에요. 알 거 같은데, 양심이 안 찔리나? 약간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지, 양심이라는 거 논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라고. 양심을. 예. 양심이다 뭐다 이거 국가 대 국가를 양심이다 뭐다 개인의 관계로서 그걸 바라보면 게 웃기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대한민국이 얼른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겠네요. 국제 관계에서 바라봐야지. 그 국제 관계라는 거 상황에서 바라봐야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일본은 감정적으로 봤을 때 왜 독도를 자꾸 건드려 이렇게 우리는 기분 나쁘지. 당연히 개인적으로 나도 기분 나쁘죠. 근데 그거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그만큼 약하구나. 우리나라 국민이 깨달아야지. 그거를. 우리나라 국민은 그냥 하는 감정적으로만 맨날 그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하는 건 되게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아, 그쵸. 그게 뭐, 그거를 감정적으로 뭐 일본을 갖다가 나쁜 놈들이가 일본 사람들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 선동하는 옛날에 보면 그 정치인들 선동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난 별로 그거 아니라고. 그거는 정말 아니고요. 네, 대중을 선동하는 그런 장치로 그런 반일 감정을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아니라고. 그게 물론 아직도 예전에 통하나요? 우리가 지배를 받고 억울한 면이 많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풀어야 되는 거지. 그걸 개인의 감정으로서 일본인을 나쁘게 생각보다 저는 일본 굉장히 유튜브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일본에 사는 사람들 많이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이런 말하면 참 이게 욕먹을지 모르죠. 우리가 참 반성해야 될 게 지금 우리 이영주 기자가 배우는 법 있죠, 법. 네네. 일본에서 받은 거예요, 그것도.
제가 뭐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일본 법이에요, 다. 기본이. 민법도 다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받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굴욕적인 게 있음에도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잘했다. 한국은 뭐 완벽하다. 그 일본 놈들은 무조건 나쁘다. 선악관념을, 선과 악의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나는 일본 이 독도 문제 절대 안 풀려. 음, 냉정하게 바라봐야지. 냉정하고 냉철하게. 그러니까요.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뭐, 민간에서 이제, 뭐, 민간을 앞서도, 통한 민간에 장려를 해주고. 네네네.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제 민간 영문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다, 대한민국 영토다라는 걸 좀 많이 알리는 거는 당장은 예전에는 막 필요할 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독도 관련해서. 근데 우리 요즘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산에 좀 계세요. 오산에 좀 계시고, 뭐, 있죠. 있기는 있죠.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예. 그래도 활동은 독도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기보다 이렇게 그냥 단순 일차원적인 그런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런 뭐 대한민국 뭐 독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또 좀 냉철하게 독도에 전 대한민국 어디 사는 국민입니다. 우리나라에 독도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딱새우도 있고 뭐 갈매기도 있고 우리나라 경찰이 오면서 음,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 음, 내가 국민인데 대한민국 땅입니다. 이렇게 외국에 주장하면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누가 뭐라 그랬어? 이 땅 아니라고 그랬어 누가? 근데 또 대한민국이야 그래. 예, 이렇게 하면은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시각에서 자꾸만 생각하면 안 된다. 아까 말했지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시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독도에는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 수원에 있는 걸 자랑할 때 수원에는 무슨 맛집이 있어요. 뭐 이렇게 자랑하지. 수원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거 음, 외국 사람한테. 수원에 맛집이 뭐가 있는데 뭐가 좋아요. 뭐 한번 놀러 오세요. 일본 사람, 미국 사람 한번 구경 오세요. 맛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해야 이해했어요. 어떤 되는데, 맥락인지, 예. 예. 근데 우리는 독도를 누가 뭐라 그랬냐고. 독도 우리 땅 아니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어. 일본밖에 더 있어 지금. 그걸 왜 오만팔방에 다 알리냐고. 이게 더 웃기잖아. 아니, 근데 어? 생각해보니까 일본이 독도만 그런 게 아니라 다오이 다이 섬 있잖아요. 그 섬으로 이제 중국하고도 지금 영토 분쟁 하고 있지 않나요? 생각해보니까. 문제는 좀 하고 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약간 습관성이다. 아니면 약간 국민성이 약간 그런 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국민성을 의심할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일본은 다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거라고 봐요. 정치적인 표몰이 때문에. 알겠습니다. 집권당의 그런, 일본은 이제 그 옛날 적군파 뭐 이런 거 그 있을 때 1900 뭐 몇십 년, 60년대가 70년대 그때 그 좌익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대학 중심으로 우리나라처럼 운동권이 있었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뭐 이렇게 모순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사그러들고 이제 우익 세상이 됐잖아요. 음, 우익적인 정치, 뭐 자민당 해갖고 여러 개 정당이 보수 우파라고 해야 되나, 보수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세력이 연합을 해서 계속 정권을 지금 열심히 이어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 굉장히 뭐 국력 신장, 뭐 일본 뭐 음, 이런 음, 거기 때문에 음, 그런 거에 철학에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야스쿠니 신사 가서 참배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지지세 자기의 정치 그런 그 역학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뭐 독도를 주장해야 되고 자꾸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하는 거죠. 중국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자꾸 유발을 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 영토라고 주장을 해야 되고. 그럼 약간 자기네들 쇼맨십도 있는 거네요, 일본도? 휴면식보다는 정치적인 이득을 노리는 거지. 국내 정치적, 전략적으로? 예, 예, 전략적으로. 거기에 우리나라 음, 휘말리면 안 돼. 음, 어차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네. 이제 뭐 독도가 당연히 우리 땅인데 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뭐라 해야 되나 국제적으로 이걸 뭐 이렇게 뭐 사법재판소나 아니면 국제적인 심판대 이걸 세웠을 때 그렇게 세웠을 때는 한국은 약간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되게 냉정하고 엄정한 냉혹하죠. 네.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미국과 오고를 해도 미국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누굴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그렇죠. 독도가 딱 다른 제3국에 판단해 주십시오. 일본이 우리한테 이러는데 당신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챗 GPT가 정신 차리도록 좀, 네. 당신들이 뭐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아젠다를 던져서 심판을 받았을 때 과연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이익되는 쪽으로 판단하는 거죠. 외국 국가는. 그쵸. 한국이 더 이익이 된다 그러면 한국 편을 드는 거고 그렇죠. 일본이 더 이익일 것 같아 그러면 일본 편을 드는 거예요. 원래 우리 건데 우리 거 아니니까 그게 정의 아닙니까? 참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지껏 이렇게 그나마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해서 맨날 핍박받고 지금 이렇게 온 거야. 맨날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식민지를 겪었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순진하기도 하고 이제 착하기도 하고 약간 뭐 둘 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은 그런 거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대표님? 그래서 결론은 감정적 대응을 하면 안 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네. 맞아요. 여기까지. 네. 네. 자, 오늘도 이상하게 썰이 많아져갖고. 그래도 지난주보단 짧았어요. 지난주로 짧았네? 아유. 다행이네. 지난주는 편집할 때 보니까 1시간이 넘었는데. 와. 지난주도 깜짝 그랬는데. 놀랐네. 네.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네, 노력해보죠, 같이. 네. 이제 몇 마디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맞아요. 네. 1시간 금방 가는데. 네. 그래서 어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거 자주 보거든요. 시사 토론 프로그램. 근데 그걸 1시간 보면 되게 지루해요. 아, 맞아요. 다른 사람 나와도. 예. 1시간이야? 오,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1시간 떠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 볼 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아마 클릭조차 안 할걸요? 1시간이면 클릭조차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생각을 나는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남 생각도 해줘야 된다 생각하니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논문 네. 준비 잘 하시고 네. 다음 주에. 언제까지 마무리하는 건가요? 논문? 뭐 제가 쓰는 만큼 해야 되는 건데 뭐 아직 이제 아웃라인 잡고 있는 단계라서 네. 이거 아직 올해 멀었네요. 안으로는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올해 주에 연말까지는 가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이번 학기에는 안 되고요. 집중해서 뭔가 좀 논문도 써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맞아요. 네. 교수님께서 이걸 꼭 보셔야 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